갑자기 휑해지는 가르마, 정수리, 그리고 점점 진행되는 탈모, 이런 고민들 때문에 찾게 되는 게 두피 문신인데요. 막상 두피 문신을 하려고 하면 티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비싼 곳은 아닌가? 통증은 어떻게 되지? 부작용은 없을까? 유지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두피 문신, 제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가 원하는 두피 문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피 문신을 고민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이죠. 두피 문신을 하면 티나나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데 티가 나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피 문신 제대로 받으면 티나지 않습니다. 두피 문신은 미세한 점을 쌓아 올려서 두피톤을 다운시키고 마치 모발이 있는 듯 보이게 표현을 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3차례를 받으며 두피가 서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조차도 시술 후에 거울을 보시면서 뭔가 휑한 게 개선이 됐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못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티가 나는지 저희 샵에 찾아오신 손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연령대로 보이는 고객님이 샵에 찾아오셨어요. 고객님은 2년 전에 두피 문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휑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겨서 더 넓게 커버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피를 확인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피가 얼룩덜룩하고 색이 고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두피 문신의 부작용이었죠. 고객님께 고객님 혹시 어디서 시술 받으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네일샵을 하면서 화장품을 파는 분에게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엄마 머리를 이렇게 해놨다? 그럼 진짜 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머리에 남은 이 얼룩덜룩한 흔적이 잘못된 시술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두피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두피 문신은 잘만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술은 모발과 어우러져서 인위적인 티가 나지 않고 머리숱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두피 상태를 보고 다시 자연스럽게 커버할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해 드렸어요. 그리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못된 시술로 인해 생긴 상처는 단순히 두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며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야매로는 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신중하게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두피 문신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피 문신 유지 기간은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른 두피 타입과 생활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세요. 건성이신 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고,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두피는 아무래도 유분기가 많다 보니 건성에 비해서는 유지 기간이 좀 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유지 기간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요리사라면 불 앞에서 장시간 요리를 하다 보니 땀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으신 분들보다 유지기간이 짧겠죠. 이렇게 유지기간은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개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히 몇 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다만 완전히 두피 문신을 하기 전 본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본래 두피 문신을 하기 전 팽하게 보이던 흰색으로 싹 빠지는 게 아니고 색소가 옅어진 상태로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눈썹 문신처럼 붉게 남나요? 또는 다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사용하는 색소가 다르기 때문에 붉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은 표피층에 얕게 시술하고 1, 2년 후면은 자연스럽게 색이 사라지지만 두피 문신은 진피, 상부층까지 색을 주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술 직후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표피층에 주입된 색이 탈각이 되고 진피층에 남아있는 색이 표피를 투과해서 보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보다는 옅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옅어졌더라도 이전처럼 휑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다 라고 보이시면 굳이 리터치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라면은 리터치를 통해서 다시 톤 다운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따끔따끔한데 참을만하다 라는 편이셨고 한 30분 정도 지나시면은 기계 소리가 백색 소음 같기도 하고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만 같은 사람의 두피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통증이 가장 잘 느껴지는 쪽은 피부가 얇고 뼈가 바로 느껴지는 헤어라인입니다. 특히 오른쪽 헤어라인보다 왼쪽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셨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오른쪽은 하나도 안 아팠는데 왼쪽은 좀 통증이 있더라고요. 가르마나 정수리 같은 경우는 꼬리빗으로 긁어주는 느낌이라서 시원하다. 또는 생각보다 안 아픈데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아플까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요즘 눈썹 문신은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눈썹 문신을 받아오신 분들은 칼로 쓱쓱 긋는 눈썹 문신보다 안 아픈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모낭은 두피에서 약 5mm인 진피층의 하부에 위치해 있고 두피 문신 시술은 1~2mm로 시술 깊이가 모낭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모낭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더 빠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만 무작위로 너무 깊이 시술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건상 바로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은 두피 문신을 먼저 받으시기도 합니다. 두피 문신 후 모발 이식을 받으신다는 건 모낭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두피 문신을 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두피 문신 부작용이라고 하면 색이 뭉치거나 번져서 얼룩덜룩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될까봐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숙련된 시술자에게 받은 경우, 두 번째, 두피에 염증이 있는 경우, 건강하지 않은 두피를 말하는데요. 시술자는 내가 찍는 점이 고객님 두피에 어떻게 남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임상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님의 두피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시술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헤어라인 부작용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헤어라인 탈모 부분에 찍은 점과 정수리에 찍은 점은 다르게 찍어야 합니다. 정수리보다 깊지 않고 섬세하게 점을 찍어야 하는데 앞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정수리와 동일한 깊이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헤어라인이 번지고 뭉치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두피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점이 선명하게 남지 않고 퍼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따라서 두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치료를 먼저 하신 후에 두피 문신을 고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은 두피 문신 시술 직후에도 문제없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미지근한 물로 살살살 샴푸도 가능합니다. 재시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간혹 색이 다 빠질까봐 머리를 일주일 동안 감지 않으셨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머리를 안 감는다고 색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피는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그 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은 땀이 많이 나는 사우나, 운동 또는 물에 오래 머무르는 수영 등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부위냐에 따라 그리고 모발의 밀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 헤어라인 같은 경우 범위가 넓고 잔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모발 이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발 이식 후 생착률에 따라 밀도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하면 그때 헤어라인 밀도 보강을 하시면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가르마나 정수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발이 있는데 가늘어져서 좀 휑하게 보이는 게 고민이시라면 두피 문신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대부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피 문신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탈모 제품 이것저것 다 써보고 약도 먹어보고 해도 효과가 없어서 두피 문신을 좀 해볼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또 제일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은 탈모 범위와 두상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람마다 탈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르마는 얼마 딱, 정수리는 얼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측정을 하고 탈모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면적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 두상의 크기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사진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탈모를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떤 분은 두상이 굉장히 작아서 가로 세로를 측정을 하니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분도 계셨고 사진상으로는 평균 정도 되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체격도 크시고 두상도 큰 편이셔서 면적이 넓게 책정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안 그래도 탈모여서 슬픈데 머리 크다고 비용도 많이 나오네요. 머리 큰 게 죄네요 라고 하신 고객님도 있으셨어요. 커버를 해야 하는 면적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왜 샵마다 적게는 30~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격이 책정되는 요소들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커버해 봤는지 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지 커버력은 어떤지 탈각 후의 결과가 어떠한지 등의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술 비용에 차이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다만 시술 비용이 평균가에서 너무 벗어나서 평균 이하로 낮게 책정된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업계의 통상적인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헤어라인은 70에서 150만원, 가르마나 정수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삭발은 400만원부터 그렇게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보통 시술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금액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시술해보는 경험과 포트폴리오 자료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술 가격이 평균보다 낮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신은 한 번 받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시술받은 비용의 몇 배의 금액을 들이면서 레이저로 뺄 수는 있습니다만 50만원, 100만원 더 싸게 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또 나중에 재시술 받으려고 추가적으로 비용 들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비용보다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용부터 생각하고 가장 싼 곳을 찾는다면 아마 결과도 가장 싼 결과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비쌀수록 좋을까요? 무조건 비싸다고 시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가치가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면서 시술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격도 고려할 부분이지만 두피 문신도 결국 몸 일부에 새겨지는 문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는 곳인지 충분히 상담도 해보고 알아보신 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두피 문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두피 문신을 진심으로 해결해드리는 솔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